바이오 기술 수출 올해도 10조 넘본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바이오를 제가 비싼데 계속 보는 이유는, 바이오 비쌉니다. 바이오 멀티플 다 비싸요. 근데 계속 보고는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도 10배 10배거 바이오에서는 10배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10배 한번 먹어봐야죠, 또 주식하면.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 기술 수출 규모는 일단 진짜로 계속 쭉쭉쭉 늘고 있어요. 2020년도 10조, 2021년도도 10조를 넘본다. 얘보다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 바이오가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팩트네. 숫자상으로도 팩트다. 그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물론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비싸서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뭐 바이오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긴 하지만, 들은 지식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바이오 투자할 때 주의할 점, 투자 주의점, 요거를 몇 가지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1번은 바이오는 일단 요 저기 등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등락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적자 회사가 많아요. 적자 회사.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도 많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실제로 무슨 뭐 신약 개발한다고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봐보면 개발자 4명 막 이래요. 사업 보고서 실제로 들어가서 봐보면 이럽니다. 막 4명이서 신약 개발한대요. 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애매하죠. 사업 보고서 가서 봐보면. 어쨌든 그래서 일단 투자 유의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적자 회사도 되게 많고, 실제로 사업보고서 개발 인원도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신약 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데가 바이오인데, 그나마 이런 바이오 진짜 위험도가 높은 데서 그나마 조금 성공적인, 그나마 좀 목석 가리기를 잘 하려면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몇 개 좀 해볼게요. 일단은 기술 수출, 기술 수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바이오 어렵잖아요. 일단은 바이오를 잘 하려면 일단 바이오 학회도 봐야 된대. 학회. 우리 논문 발표하는 학회예요. 논문 발표하는 학회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볼 수가 없어. 전공도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봐,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요거 학회 보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거의 뭐, 저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본 적은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저 너무 어려워요. 바이오 문해안입니다. 아예 거의. 그래서 조금 쉽게 하려면 기술 수출을 이력이 있는 데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 수출 이력.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 수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만들려 그러면, 이게 신약을 만들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전임상 이렇게 있죠. 전임상, 1상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2상, 3상, 4상은 없고, 여기 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용어를 모르겠어요. 여기 다 있어가지고 요거가 짠 짠 짠 짠 다 통과되면 신약이 쫙 나오는 겁니다. 신약이 쫙 나와요. 이러면 신약이 쫙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아까 말했죠. 이 바이오 회사가 초창기 스타트업이나 이런 게 한 대가 뭐 기술 인력 뭐 많아봐야 뭐 4명 10명 뭐 이런데, 요거 한데 몇천억 들어간답니다. 이 몇천억을 아무리 그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유중으로만 땡겨오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중 아니면 자기 돈, 유중 혹은 자기 돈이지 뭐. 유상증자 혹은 자기 자본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막 그 신생 회사들이 돈이 어디 있어. 이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하려 그러면 결국에 기술 수출이라는 거 해야 돼요. 내가 전임상 통과하고 혹은 통과 못했을지언정 내 기술이 뭔가 이게 있으니까, 기술을 어떤 빅파마, 약간 글로벌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 수도 있는데 큰 제약회사에 내 기술을 좀 팔 테니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한 이력이 있는 데를 일단은 고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는 이거 있었죠. 녹십자 랩셀이 항암용 카 NK CAR 그 자연살해세포, 요거 자연살해세포 이거 면역세포 중에 하나죠. 요거 치료제를
무려 계약액이 2조를 넘는 계약을 했답니다. 2조를 넘는 계약. 어마무시하죠? 제일 커요, 지금 여기 보면. 2조. 혼자서 지금 2020년도에 10조 했는데 혼자서 5분의 1, 5분의 1 해버렸네. 5분의 1. 녹십자 랩셀이라는 데가. 여기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계약한 돈으로 전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다 해서 짠짠짠 해서 신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계약액이 2조이긴 한데 이게 2조가 한 방에 이 회사에 꽂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그 빅파마 제약회사들 큰 빅파마도 제약회사들도 바보는 아니겠죠? 이게 실패 확률이 더 높잖아요. 전임상, 1상, 2상, 3상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실패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뭐 자기네들이 한 방에 2조를 다 줬다가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일단은 보통 기술 수출을 하면 한 10% 정도 준답니다. 10%. 이게 이제 공시 다 나와 있어요. 녹십자 엑셀 공시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찾아보시면 되고 보통은 한 10% 받는데요. 그러면 한 2천억 들어오는 거죠. 2천억. 2천억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이게 전임상 단계였으면 1상 통과하면 2조 계약했으니까 이 중에 또 한 3천억 더 주고 2상 통과하면 5천억 주고 3상 통과하면 뭐 1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성과급처럼 준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게 전공이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좀 투자하려 그러면 그래도 이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데를 투자하자. 그나마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유의할 점 2번은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유의할 점 2번 파이프라인이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건데 파이프라인이 좀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파이프라인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이프라인 이게 신약 개발이 실패할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신약이 웬만해선 잘 나오지 않아요. 웬만해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제약회사가 이 신약을 신약 1 하나만 만든다고 치면 이게 임상 1상, 2상, 3상 하다가 실패하면 끝입니다. 이 회사는 끝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모든 돈을 날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엄청나게 그 많은 돈을 날리게 되겠죠. 이 대표적이었던 데가 신라젠이라고 하더라고. 신라젠. 이게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없었대요. 딱 한 개. 딱 한 개 하려다가 이거 실패해가지고 날아갔답니다. 이거 실패가 날아갔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 회사들도 이 위험성을 아니까 신약 잘 안 될 거 아니까 하나 안 한대요. 신약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있답니다. 여러 개. 그래서 이거 하나 실패해도 얘가 좀 메꿔주고 뭐 얘가 하나 성공하면 이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돈 번다. 뭐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볼 건 기술 수출 있는데 보고 2번으로는 개발하는 약 개수 요거 좀 보랍니다. 요거 하나 한다는 너무 위험하니까 요거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다 통과해야지 이게 신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단계가 이 통과하기 제일 어려운 단계가 임상 2단계랍니다. 임상 2단계. 이게 제일 어렵대요. 통과하기. 왜 그런지 뭐 기술적인 거는 좀 차차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어렵대요. 그러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임상이 있고 일단 투자를 좀 하기 좀 부담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임상 1상을 통과한대.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상 1상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임상 2상입니다. 이거 통과할 확률이 30%가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임상 1상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간 바이오 회사에 좋아 보여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임상 1상을 통과한대야. 근데 여기에 내 전재산을 올인하기에는 통과할 확률이 30% 안 되는데 내 전재산을 올인하게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합니다.
이양 투자할 거면 뭐 자기가 이 기술적인 확신이 있어서 뭐 투자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증권사 리포트 보고 적당히 뭐 사업 보고서 보고 좀 적당히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면 일단 이상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언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일단은 전임상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이거 뭐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제가 봤을 때 이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임상 통과하고 임상 1상을 앞둔 곳 여기가 제일 좋지 않나. 요거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쉽답니다. 요거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쉽답니다. 임상 1상 그러면 임상에서 통과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또 여기가 이 구간이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여기겠지. 당연히 임상 2상 통과했으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만 임상 3상 통과하면 신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때도 이렇게 또 올라가겠지. 하여튼 요 구간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바이오 기업을 바이오 기업 주가랑 그 전임상 1상 2상 3상 요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비교 분석해 본 건 아니고요.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제가 여기가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썰을 푸는 겁니다. 다 이거 한번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다 비교 분석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그렇고요. 세 번째는 그렇고요. 이제 네 번째 일단 그래서 세 번째는 임상 이상은 피해라. 일단 피하는 게 좋다. 공부가 다 돼 있지 않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죠? 임상 여기 적어 놓을게요. 제가 임상 이상은 이상 준비고신 곳은 준비인 곳은 확신이 없다면 피해라. 확신이 있다는 거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팔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팔릴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신약을 개발했는데 희귀병 치료제야. 그러면 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팔 거 아니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인데 뭐 한 1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이게 걸렸다고 하면 걸리는 병이라고 하면 약이 만들어져도 얼마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요 분들한테는 물론 좋은 약이겠지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파는 게 좋죠. 많이 파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가 걸릴 거냐.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매출을 알 수 있죠. 매출. 그래서 만약에 70억 인구 중에 뭐 무슨 암이 걸릴 확률이 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다. 요것만 알면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 얼마나 걸릴지 나오는 거고 이 약값 얼마냐 약값 얼마냐 이 약값 중에 이 회사가 로열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 퍼센트 가져가냐 요거 알면 매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매출 규모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값이야 좀 조사하면 나올 거고 매출 로열티 이거 공시에 다 나올 거고요. 이거 얼마나 걸릴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모르잖아 이거 얼마나 걸릴지. 근데 이게 구글에서 웬만한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 이 유병률로 검색하면 웬만한 것들은 통계적으로 다 나온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 유병률 이렇게 쳐볼까요? 암 유병률 하면 이거면 2018년 이렇게 해서 전체 중에 3% 4% 그죠? 3% 4%가 이게 걸릴 수 있다. 대충 걸린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특정 병명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영어는 이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치면 유병률이 프리밸런스 요렇게 치면은 뭔가 정보가 구글에 웬만한 건 다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 어떤 약을 개발하는지 다 대충 알죠? 그럼 요 유병률 계산을 해가지고 정보를 좀 이 정도 찾아봐야겠죠. 투자하는데 이 정도 투자 공부 안 하면 좀 애매하니까
요 정도 찾아보고, 요 정도 찾아보고, 이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거 대충 확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매출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요 정도 하면 그나마 이게 매출 계산했는데 이렇게 쭉 높다, 엄청 높다 그러면 이 신약 개발하는 데는 대박이겠죠. 근데 일단 이런 거 다 몰라도 유병률 이런 거 다 몰라도 대충 근데 기술 내용만 모아도 대충 잘 나갈 만한 것들은 대충 보여요. 이게 항암용이잖아, 항암. 암은 뭐 개발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코로나19 개발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치료제. 항암제 이렇게 될 거고, 자가면역 치료, 이거 자가면역 치료는 이 뭐 일반적인 그 저희 뭐죠? 자가면역 질환이면 에이즈 이런 건가? 하여튼 요 치료제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줄을 거고, 팩수프라잔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게 좀 찾아봤더니, 팩수프라잔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래요. 위식도 정확한 정보는 좀 찾아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항암제보다는 개발했을 때 판매하는 매출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적겠지 뭐. 봐보면 이 기술 수출액도 제일 작아요. 여기 좀 더 작긴 하지만 항암제 쪽은 2조, 1조 5천억 이런데 여기는 4,800억입니다 일단.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정도만이 아니라 네 가지라도 파악을 좀 한 후에 바이오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